참 기쁘고 보람 있는 일이겠죠. 저희가 지금 찾아가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초록의 병풍을 펼쳐놓은 듯한 깊은 산 속에 맑고 투명한 물이 흐르고 있고 제가 너무 멋진 풍경 속에 지금 와 있는데요. 이곳은 타이페이시에서 약 1시간가량 떨어진 우라이라는 곳입니다. 우라이를 상징하는 저 원주민의 동상이 제일 먼저 저희를 반겨줬고요. 또 40년의 역사를 자랑하는 우라이의 마스코트 꼬마 기차가 저희를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네, 꼭 무슨 장난감 같은데요? 낡기도 무척 낡았는데요. 모양은 저렇게 비록 별 볼 일 없지만 한번 달리기 시작하면 보세요. 장난이 아닙니다. 기차가 꼭 탈선하는 게 아닌가 할 정도로 무섭게 달리더군요. 네, 그냥 뚝배기보다 장맛이군요. 정말 스릴 만점이었어요. 기차가 닿은 곳에는 대만에서도 아주 유명하다는 폭포 하나가 우아한 자태를 드러내고 있었는데요. 하얀 실구러미를 풀어놓은 것 같다고 해서 백사폭포라고 부른답니다. 네, 백사폭포 이름이 아주 운치가 있습니다. 폭포도 훌륭하지만 저 계곡에 흐르는 물빛을 한번 보세요. 아우, 정말 맑은데요? 그렇죠. 이 네. 계곡물이 저렇게 투명한 이유는요. 계곡 주변과 바닥에 깔린 대리석의 영향 때문이라고 하는데요. 특히 햇빛이 쨍한 날에는 이 대리석의 석회 성분이 반사가 돼서 물 색깔이 완전히 비치색을 띈다 합니다. 아, 비치색 정말 신비롭군요. 이곳에는 또 케이블카가 있어서 우라이의 아름다운 경치가 한눈에 들어오는 전망대로 데려다 주는데요. 탁 트인 전망이 가슴속까지 시원하게 해주더군요. 네, 근데 저 멀리에 무슨 마을 같은 게 보이나요? 이곳이 바로 그 마을인데요. 대만의 여러 원주민들 가운데 하나인 타이아르족이 모여 사는 마을입니다. 네. 지금 보시는 저 동상은 타이아르족의 전통 의상을 입은 추장이래요. 아, 지금 이게 이제 추장이군요? 네. 아, 이곳의 원주민들의 인상은 무척 순박한 느낌이었는데요. 저렇게 자신들의 민속 공예품을 만들어 팔아서 생계를 잇는 사람들이 많다고 합니다. 네. 저건 뭐예요? 타이아르족 아가씨들이 축제 때 쓰는 장식품이래요. 아, 예쁘네요. 한국인 관광객들이 많이 찾아오는 탓인지 주인 아주머니께서는 한국말로 가격 흥정 정도는 할 줄 아시더군요. 몇 년은 걸리겠어요. 저희는 지금 우라이를 다녀오는 길입니다. 케이블카도 타고 기차도 타고 저는 평소에 스릴을 즐기는 편이라 참 재밌었는데요. 하지만 심장이 약하신 분들한테는 좀 힘드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이렇게 심장이 약하신 분들을 위한 약선 요리가 있다고 해서 찾아와 봤습니다.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어떤 요리인가요? 这道叫做山楂红枣汤，它的功效就是这个保护心脏，还有帮助消化，还有降血压。 그럼 원장님, 이렇게 산사나 홍삼 같은 재료가 우리 몸에 어떻게 좋습니까? 네, 요 산사는 원래는 그 고개 먹고 취했을 때 많이 썼거든요. 네. 근데 최근에는 콜레스테롤치를 내려준다든가 혈당치를 내려주기 때문에 당뇨병이라든가 동맥경화, 심장병 이런 데 많이 쓰고 인삼의 강심작용과 대초의 마음을 편안해주는 작용이 있기 때문에 심장이 약할 때 좋은 약선이라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럼 재료 알아봐야죠. 这사材料好吗? 好，这个是人参， 아, 홍삼이요? 굉장히 얇은데요? 이거는 또 뭐죠? 这个山楂、 산사요? 아, 이것도 처음 보는 재료인데요? 이거는 红枣、 대추요. 그리고 이거는 冰糖。 아, 얼음 사탕이요. 그래도 이렇게 재료는 간단하지만 오늘 요리 또 어떤 건지 만들어 봐야죠. 뭐뭐 치사 저희봐. 好， 먼저 대추를 그릇에 담고요. 그 밖에 다른 재료들 홍삼, 산사를 차례로 담습니다. 재료가 워낙 간단하다 보니까 만드는 방법도 무척이나 간단하더라고요. 그 다음에 빙당을 적당히 넣어줍니다. 이제 물을 붓는 순서인데요. 재료가 가득 잠길 정도로 물을 부어줍니다. 이 산사 홍삼탕의 특징이 다른 양념을 전혀 넣지 않고 약재와 물만으로 만드는 거라고 합니다. 물을 부어준 다음에 랩으로 그릇을 덮어줍니다. 네, 그러니까 뚜껑 대신에 저렇게 랩을 사용하는군요. 네, 그리고 나서 찜통에 넣고 30분간 기다리면 다 완성됩니다. 심장 약하신 분들을 위한 산사 홍삼탕 지금 다 완성됐는데요. 그러면 혹시 이 약선 요리 외에 또 다르게 약선 요리 만드실 줄 아는 거는 몇 가지나 되세요? 差不多有100多种，但还在学习。 100여 가지나 만드실 줄 아는데요. 그래도 아직도 배우고 계신데요. 근데 원장님, 이 산사 홍삼탕이요.
제가 생각하기엔 몸에 굉장히 좋을 것 같은데요. 그래도 주의사항이 있을까요? 산사가 들어가서 소화력에는 문제가 없겠으나 홍삼이 들어가서 삼이 좀 안 맞는 사람들한테는 좀 가리는 것이 좋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도 또 먹어봐야겠죠? 자, 드셔보시죠. 네. 그럼 산사 홍삼탕을 먹어보겠습니다. 홍삼이랑 그런 것이 또 약재가 많은 약재가 들어가서 그런지 제 입맛이 좀 씁쓸한데요. 맛이 좋으세요? 好吃。 만드는 과정이 아주 간단해서요. 가정에서도 손쉽게 만들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우리식으로 하려면 어떻게 만들면 좋을까요? 용안육과 네. 백봉령과 인삼을 추가시키면 좋습니다. 이 용안육은 총명해지는 제일의 약이거든요. 네. 그러면서 마음을 편안해 줍니다. 백봉령과 인삼도 심장을 강화시켜주면서 마음을 편안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대만식과 비교해 볼 때는 대만식은 혈압이 높으면서 관상동맥 이상으로 인한 심장 질환에 좋고 네. 한국식은 조금만 이라도 깜짝깜짝 놀래고 또 심장이 약한 사람들한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심장이 약한 분을 위한 산사 홍삼탕을 소개해드렸습니다. 약이 되는 음식과 볼거리가 함께하는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자, 이번에는 어떤 볼거리를 준비하셨어요? 대만 하면은 가장 떠오르는 지도자 네. 장개성 총통의 네. 그 기념관이 중정기념관이라고 하거든요. 네. 이것은 대만에서도 가장 유명한 건축물로 알려져 있습니다. 네. 그러면 약선 요리는 어떤 거예요? 구룡구라는 아주 특이한 그런 요리인데요. 네. 이것은 우리 몸에 나쁜 독소를 없애주고 기를 해상시켜주는 그런 아주 멋진 약선 요리를 보여드리겠습니다. 함께 보시죠. 네. 사람은 가도 그 이름은 영원하다고 하죠. 저희가 지금 찾아가고 있는 곳이 바로 그 말을 실감하게 해주는 곳인데요. 역사의 한 페이지를 화려하게 장식한 채 아직도 많은 이들의 기억 속에 살아있는 한 인물을 여러분께 소개합니다. 시청자 여러분, 대만 하면 떠오르는 인물이 있죠? 바로 대만 정부를 수립한 장개성 총통입니다. 지금 제 뒤에 보이는 저 건물이 그를 기념하기 위해서 지어진 중정기념당인데요. 대만에서도 가장 멋지고 아름다운 이 중정기념당을 오늘 저와 함께 구경해 보시죠. 지금 보시는 것처럼 이 중정기념당은 모두 대리석으로 지어졌는데요. 흰색과 파란색은 평화를 상징하고 꼭대기의 노란색은 왕을 상징하는 의미가 있다고 합니다. 아, 건물이 정말 아름답네요. 신라에 들어서면 천장에는 장개석 총통이 이끌었던 국민당의 깃발이 그려져 있고요. 그 밑에는 25톤에 달하는 거대한 그의 동상이 위험 있게 자리 잡고 있는데요. 비록 동상이긴 하지만 저렇게 위변까지 거느리고 있었습니다. 네, 마네킹 아닌가요? 저도 깜빡 속을 뻔했는데요. 진짜 사람이에요. 어머. 장개석 총통의 기념실에는 생전에 그의 활약상을 담은 수많은 사진들이 전시돼 있었는데요. 그 중에서도 눈에 확 들어오는 사진이 하나 있었습니다. 바로 저건데요. 고 박정희 대통령이 대만을 방문했을 때 찍은 사진이라고 합니다. 우리나라 정부에서 수여한 훈장들도 찾아볼 수 있었는데요. 그 당시 우리나라와의 친분 관계를 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렇군요. 뭐 훈장까지 수여한 걸 보면은요. 네, 그리고 지금 보시는 것은 상하로 된 작품인데요. 그냥 글씨 쓴 것 같지만 저게 일일이 칼로 조각을 한 거랍니다. 네. 장개석 총통과 손문의 밀접한 관계를 나타난 거라고 합니다. 네, 정말 대단하군요. 그 밖에도 장개석 총통이 입었던 옷부터 시작해서 벨트, 타고 다니던 차에 이르기까지 생전에 쓰던 물건들은 모두 고스란히 보존해 놓고 있었습니다. 장개석 총통을 기념하기 위한 대만인들의 노력이 눈에 보이죠.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어떤 거죠? 这个是龟苓膏，那它是那个中国古代宫廷里面大官大臣他们所用的秘方，吃这个可以那个延年益寿，对身体很好。 아, 구룡고요?
그게 궁중에서 썼던 비방이라고 하는데요. 제가 한번 재료를 여쭤볼게요. 这啥材料好吗?好，这个是龟苓膏的药材哦，这个是金银花， 소금용, 哎 소금용이요. 哎，这个是大生地， 숙지황, 숙주향이요. 그리고 이거는요? 这个是甘草， 감초, 감초요. 这个是白藓皮， 백선피, 백선피요. 네. 이거는 木通， 목통이요. 哎，那20几种的药材全部在这里。 아, 그럼 이 재료들이요. 우리 몸에 인체에 어떻게 좋은가요? 보면은 여기서 중요한 것은 몸속에 그 독소를 풀어주는 목통이라든가 토복용 이런 것들이 몸속에 있는 그 열독을 없애주거든요. 네. 그러면서 그 기판이라든가 네. 숙주황이 들어가서 몸속에 있는 그 뇌의 기를 길러준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럼 주방으로 가서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요리 부탁합니다. 好， 구령구를 만들기 위해서 제일 먼저 약재를 다리게 되는데요. 아까 소개드렸던 약재 중에서 양분초를 제외한 나머지 약재를 모두 저 통 속에 집어넣습니다. 근데 양분초는 왜 따로 빼놓죠? 예, 이것은 우리나라에서는 안 나오고 중국과 대만에서만 구할 수 있는 희귀한 약초인데요. 아주 약한 불에서 오랫동안 달여야만 약효가 유지되기 때문입니다. 아, 그렇군요. 약재를 다 넣은 다음에 저 통에다 물을 3분의 2가량 채우고 8시간 동안 달여주면 됩니다. 지금 보시는 게 바로 양분초 달이는 과정인데요. 18시간 동안 정성껏 달여줍니다. 네. 그러다 보면 먼저 번 커다란 통 속의 약재는 다 달여지겠죠. 다 달여진 약물을 이번에는 치에다 걸러냅니다. 3차례에 걸쳐서 신중하게 걸러낸 이 약물은요. 양분초가 다 달여지게 되면 그 통에다가 붓고 같이 섞어줍니다. 그야말로 정성으로 다리는 거네요. 네, 그렇죠. 잘 섞어준 다음에 저온에서 식히면 구령구가 모두 완성됩니다. 예, 옛날에 궁중에서 임금님이 드셨던 이 구룡고가 지금 다 완성된 상태로 저희들 눈앞에 있는데요. 지금 제가 보기에 이건 푸딩 같기도 하고 묵 같기도 하고 간식 같거든요. 대만 사람들 이걸 즐겨 먹는 편입니까? 哎，现在台湾也很喜欢吃，因为它能防炎解毒、清热祛湿，延年益寿、清肝解毒啦，对皮肤湿疹啊都很有效，所以台湾人喜欢吃。 아, 그럼 이렇게 힘들게 만든 구룡고 어떻게 먹으면 되나요? 这是冰糖哦，那吃的时候呢，看你个人口味。如果说要吃甜的，可以加一些糖。 아, 원장님 맛이 어떠세요? 상당히 쓴 편입니다. 표정을 보니까 쓰신 것 같아요. 아, 정말 독특한 요리였습니다. 근데 우리나라에 없는 약재도 있는 것 같은데요. 예, 우리가 만들 때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대만식을 보면은 네. 대만의 기후가 무덥기 때문에 생지황이라든가 기판 이것은 우리 몸에 음을 더해주거든요. 네. 여기에다가 목통이라든가 전분초 이런 것들은 몸속의 독소를 빼내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한국식으로 하자면은 우리나라에는 무엇보다도 경옥고라는 처방이 있습니다. 네. 이것은 생지황, 인삼, 백봉령, 꿀로 되어 있거든요. 우리 몸속에서 음과 양의 기를 더해주면서 또 몸을 체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경옥고가 되겠습니다. 네. 그러니까 기를 되살려주는 음식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몸의 독소를 없애주면서 기를 돌려주는 구룡고 함께 보셨습니다. 재미있는 볼거리와 건강을 돕는 지혜가 있는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자,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죠? 이번에는 우리가 대만을 여행하면서 네. 태풍 때문에 무척 고생을 했거든요. 아, 그러셨어요. 그래서 예. 우리 취재팀과 태풍과의 싸움을 보내드리고 네. 남성 스태미나에 좋은 주통살 요리를 소개시켜드리겠습니다. 죽통살 요리요? 예. 네, 어디에 좋은 요리입니까? 주통살이라는 것은 대나무를 베게 되면은 네. 그 속에 하얀 껍질이 있습니다. 예. 이것은 우리 몸의 그 피를 맑게 해줘서 스태미나를 좋게 해준다는 그런 성분이 들어 있습니다. 네, 기대가 됩니다. 네. 보실까요?
저희는 지금 타이베이시를 떠나 기차를 타고 화련으로 가고 있는 중입니다. 그 전날에 이미 태풍주의보가 내려서 약간 불안하긴 했지만은요, 기차로 가면 괜찮지 않을까 해서 그냥 감행군을 했답니다. 자, 보세요. 창밖으로 보이는 풍경이 왠지 심상치가 않죠. 저희가 화련까지 무사히 갈 수 있을지 슬슬 걱정이 되더군요. 그런데 아니나 다를까 얼마 가지도 못하고 기차가 갑자기 서버리더군요. 그러니까 태풍 때문에 기차가 운행을 중지한 건가 보죠? 네, 워낙에 태풍의 위력이 심각하다 보니까 위험해서 더 이상 달릴 수가 없는 거죠. 이렇게 태풍이 심하게 불 때 평소에 생활은 어떻게 하세요? 我因为做看管的工作，我必须照常上班。我是个班次的车务，必须照常上班。那一般来台风来不会，我觉得它不会是什么影响。 보통 열차 타고 이렇게 다니실 때 이런 일이 자주 있으셨어요? 그러면 이런 일이 그렇게 자주 있었으면 그때마다 대처는 어떻게 하시나요? 계속 기다려. 대만 사람들의 인내심은 정말 대단했습니다. 그 와중에도 저렇게 장까지 청해가면서 여유있게 기다리더라고요. 많은 시간이 흐르고 또 흐른 후에야 겨우 기차가 다시 움직일 수 있었는데요. 이렇게 답답하고 초조한 상황일수록 여유를 잃지 말아야 한다는 사실을 대만인들의 느긋한 모습을 통해 배울 수 있었습니다. 저희가 당장 10시간 동안 기차 안에서 발이 묶였다가 지금 겨우겨우 화련에 도착했습니다. 원래 2시간 반이면 오는 거리를 10시간 동안 고생하면서 와서 그런지 화리라는 곳이 무척이나 특별하게 느껴졌는데요. 길에서 파는 과일 하나도 그냥 지나칠 수가 없더군요. 네, 저게 뭐죠? 희한하게 생겼는데요. 저것은 석과라는 건데요. 대만에서만 맛볼 수 있는 아주 진귀한 열대 과일입니다. 저렇게 겉모양은 울퉁불퉁 못생겼어도 맛은 아주 시원하고 달콤합니다. 향기는 아주 좋고요. 저희들만 먹기가 미안할 정도로 맛이 좋았습니다. 부럽습니다. 네. 동해안 최대 도시답게 거리엔 상점들이 끊이지 않았는데요. 이곳 화련의 특징 중에 하나가 다른 지역에 비해서 물가가 비교적 싸다는 겁니다. 특히 옷이나 구두 같은 경우는 아주 헐값에 예쁘고 세련된 물건을 구입할 수가 있다고 합니다. 자, 이제 오늘의 약속 요리를 만나러 가볼까요? 니하오.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는 어떤 요리죠? 今天所要介绍的是蓝汤， 아, 남자들한테 좋은 요리라고 하는데요. 그러면은 그 요리에 들어가는 재료를 소개해 주시죠. 竹参， 대나무 그 죽통살, 아, 죽통살이요. 살, 그 다음에요. 还有海参、 해삼, 해삼이요. 干贝、 조개살. 조개살이요. 이거 말린 거 같죠? 네, 맞습니다. 예, 그 다음에. 淮山， 이건 산약, 맞아. 아, 산약. 예. 还有那个枸杞、 고기자. 구기자요. 蹄筋、 돼지 발목에 흰줄. 돼지 발목에 힘줄이요. 아, 뭐 저런 건 처음 보네요. 예, 그리고 이거는 黑 뭐죠? 骨鸡， 오골개. 오골개요. 还有火腿、 이거는 돼지 아, 그 돼지고기? 삶은 거. 아, 다리살을 삶은 거죠. 네. 还有猪肉， 돼지고기. 아, 이건 그냥 还有 돼지고기고요. 绍兴酒， 아, 그리고 이거는 타이완의 술, 중국 술. 아, 이 요리에 들어가는 술인가 보죠? 예. 아, 그럼 이렇게 재료를 하나하나 알아봤는데요. 그럼 이 요리가 도대체 남성들의 어디에 그렇게 좋은지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이 요리는 구체적으로 남성들한테 어떻게 좋은가요? 吃了身体强壮，补血壮阳。 그럼 원장님, 이게 혈액순환에도 좋다고 그러고 스태미너에도 좋다고 그러는데요. 도대체 어떤 재료들이 그렇게 좋습니까? 네, 이것은 상당히 그 묘미가 있습니다. 예, 특별히 신장을 보여주는 게 특징인데요. 산약이라든가 구기자, 해삼, 또 돼지의 그 아킬레스 힘줄 이런 것들이 스태미나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럼 오늘 이 재료를 가지고 요리를 만들어 보겠습니다. 그럼 요리를 만들어 주시죠. 好，我们去吧。 이 요리는 재료가 무척 많이 들어가는데요. 그 중에서도 먼저 돼지 다리살과 생강, 귤 껍질 등 부재료들을 그릇에 담습니다. 有淮山、枸杞、 아, 구기자고요. 그 다음엔 구기자와 산약 같은 약재를 넣는데요. 많이 넣을 필요는 없고 조금씩만 넣어도 된다고 합니다. 대추도 넣고. 그리고 대추도 적당한 양을 넣어준 다음에 주 재료인 죽통살을 넣습니다. 통살. 죽통살이라는 재료는 다들 생소하시죠? 해삼. 예, 그다음에 이 해삼. 그다음에 조개살. 그 밖에 해삼, 조개살,
돼지 다리 힘줄, 오골개 등 나머지 재료들을 모두 그릇에 차곡차곡 담아주면 됩니다. 근데 재료가 정말 많긴 많네요. 네, 그렇죠. 재료를 모두 다음 다음에는 물을 붓는데요. 재료가 다 당길 정도로 충분히 부어줍니다. 물을 다 붓고 나면 이번에는 맛을 돋궈주기 위해서 소홍주라는 술을 적당히 넣습니다. 마지막으로 뚜껑을 덮은 다음 찐통에 넣고 3시간 동안 푹 쪄내면 죽동살 요리가 모두 완성됩니다. 찐통에다 지금 넣었습니다. 남성에게 좋은 요리를 지금 만들어 봤는데요. 원장님, 이 요리를 여성들이 먹었을 경우에는 어떤 효과가 없을까요? 여성에게도 체력 보강에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이 요리를 대만 사람들의 대만 남성들이 자주 먹으러 오나요? 台湾的男人都很喜欢吃。 남성에게 좋은 요리를 했는데 원장님 함께 한번 드셔보시죠. 네. 아, 국물부터 뜨고요. 맛이 우와, 상당히 좋은데요. 닭국물 맛도 나고 돼지고기 맛도 나고. 네, 죽통살 요리. 근데 죽통살을 우리나라에서도 구할 수 있나요? 어떻게 응용하면 되죠? 우리나라에서는 주통살 대신에 네. 파고지와 음양각과 닭과 두충과 인삼을 쓰는 것이 좋습니다. 네. 파고지 하면은 뚜를파 옛날 종이. 그러니까 옛날에 그 사유를 얻을 때도 보면은 소변 줄기에 힘 있느냐를 검사하지 않았습니까? 네, 네. 이렇듯이 파고지는 아주 정력에 좋은 거고 네. 음양각도 마찬가지입니다. 예. 그리고 인삼이나 두충은 그 우리 몸의 체력을 건강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죠. 네. 대만식과 비교해 볼 때는 대만식은 몸에 담이 좀 있으면서 피도 맑지 않고 이러면서 정력이 없을 때 쓰면 좋겠고 한국식으로서는 체력이 허하면서 스태미너가 없는 사람들한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주부들이 관심 많이 가지실 약선 요리 같은데요. 죽통살 요리였습니다. 재미있는 풍물과 건강을 돕는 지혜를 배워보는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이번에는 어떤 내용이에요? 화련에서 가장 아름다운 두 곳이 있는데요. 네. 태로각 협곡하고 네. 해안 중에서도 가장 아름다운 옥석 해안을 보여드리고 기대가 됩니다. 예. 네. 그 소화기관에 좋은 진비 닭고기 튀김을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그럼 화련으로 떠나보실까요? 네. 저희가 와 있는 이곳 화련에는 3가지 보물이 있는데요. 맑은 공기와 부드러운 햇빛, 그리고 또 하나가 바로 대리석입니다. 그 중에서도 대리석은 가장 귀하게 여겨지는데요. 바로 그 보물들로 가득한 화련의 보석 상자를 저희가 살짝 열어봤습니다. 여러분, 지금 제가 서 있는 이곳은요, 대만에서도 천하의 절경으로 손꼽히는 태로각 협곡입니다. 지금 저 뒤에 깎아지른 듯이 우뚝 서 있는 저 산이 모두 대리석으로 돼 있다고 하는데요. 저와 함께 이 계곡을 따라 쭉 올라가 보시죠. 이 태로각 협곡은 지금 보시는 것 같은 이런 대리석들이 오랜 세월 동안 침식되는 과정에서 만들어진 대협곡입니다. 이곳의 대리석은 무늬나 빛깔이 매우 다양하지만 그 중에서도 가장 많이 볼 수 있는 게 주로 이 흰색과 검은색의 대리석이죠. 이 대리석과 조화를 이루는 계곡물은 원래는 빛이 색이라 굉장히 아름다운데요. 저희가 오기 전날 태풍이 먼저 오는 바람에 저렇게 시커멓게 변색이 됐다고 합니다. 좀 아쉽죠? 저는 대리석만 봐도 멋진데요, 뭐. 네, 이 태로각 협곡은 20km나 계속 이어지는데요. 가다 보면 중간에 저런 독특한 터널도 지나게 됩니다. 또 저렇게 추장의 연못처럼 생긴 바위도 볼 수 있죠. 아, 참 신비로운 곳이네요. 네, 이 태로각 협곡을 팔면 2천만 대만 인구가 아무 걱정 없이 300년 동안이나 먹고 살 수 있을 정도라니까 그 가치가 어마어마하죠. 네, 그래도 물론 파는 일은 없겠지요. 물론이죠. 네. 자, 이번에는 여러분을 아주 멋진 바닷가로 안내해 드릴까 합니다. 대만 하면 또 바다를 빼놓고 얘기할 수가 없는 나라죠. 옥석 해안이라는 예쁜 이름을 갖고 있는 이곳은 태평양의 한 부분이라고도 합니다. 네. 근데 원장님 뛰는 모습이 아주 재밌습니다. 무슨 저 개구쟁이 소년 같아요.
네, 이 바닷가에는 모래 대신에 저렇게 작은 돌들이 온통 깔려 있는데요. 잘 찾아보면 옥처럼 고운 돌을 주울 수 있다고 해서 옥석 해안이라는 이름이 붙었답니다. 엎드려서 돌을 주셨는데 특별히 뭐에 쓰시려고 주신 거예요? 왜요? 지금 주신 돌 좀 보여주세요. 실제로 저렇게 돌을 주고 있는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요. 초보자한테는 옥석이 잘 눈에 띄지 않는 건지 저희는 찾으려고 애는 많이 썼지만 결과는 신통치 않더군요. 자, 이제 요리로 넘어가 볼까요? 저희가 여기 대만에 와서 너무 기름진 음식을 많이 먹어서 그런지 이상하게 소화도 안 되고 속도 더부룩하고 그러거든요. 그런데 여기 이렇게 소화 불량에 좋다는 요리가 있어서 한번 찾아와 봤습니다. 야오, 오늘 소개해 주실 요리 어떤 요리죠? 金枣炸鸡片是用那个补酒，那个金枣下去炸。 그럼 재료 소개 부탁드리겠습니다. 제사 자이료 호마. 鸡肉切片， 아, 닭고기 얇게 저며놓은 거라고요? 그다음에 이거는요. 金枣切细，那个皮切细， 귤껍질이요. 음. 그다음에 이게 다진 양념, 这个番茄酱， 케찹, 그리고 이거는요. 药酒， 아, 약술이요. 음. 这 이거는 那金枣酱， 아. 这个是这个做成的。 아, 그럼 원장님, 이 재료의 이 요리의 구체적인 효능을 잘 설명해 주시죠. 네, 여기서 보면은 그 중요한 것이 진피거든요. 예. 예, 진피는 그 굴껍데기를 말하는데요. 네. 이 기를 순환시켜요. 그러니까 이 가슴이 답답하다든가 아. 또 위장에 그 배가 더부룩하다든가 예. 또 구역질 나고 이럴 때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때 그 기를 순환시켜 가지고서 마음을 편안해주고 이 위장과 비장을 편안하게 해준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럼 오늘 요리 한번 만들어 보겠습니다. 워먼 치스 자이바. 好， 먼저 닭고기는 얇게 점여서 전분에 재어 놓았다가 기름이 적당히 끓어오르면 하나씩 넣어서 1분 내지 2분간 튀겨줍니다. 어느 정도 튀겨지면 건져내고요. 이번에는 진피를 볶는 순서인데요. 이때 오렌지 주스를 약간 넣어주면 더욱 향기롭게 볶아진다고 합니다. 진피를 살짝 볶은 다음에 여기다가 금귤즙을 적당히 넣습니다. 이게 소스 만드는 과정인가 보죠? 네, 그런 셈이죠. 금귤즙을 넣고 같이 볶다가 이번에는 설탕을 적당히 넣고 잘 저어서 녹여줍니다. 케찹을 넣네요. 그리고 케찹을 첨가해주면 이 소스의 빛깔이 더욱 선명해지고 맛도 좋아진다고 합니다. 네, 그런 다음에 아까 살짝 튀겨놓았던 닭고기를 넣고 소스와 함께 볶아주는 겁니다. 지금 이렇게 마지막으로 전분과 약수를 넣은 다음 국물이 걸쭉해질 때까지 잠깐 더 볶아주면 진피 닭고기 튀김이 다 완성됩니다. 아, 너무 예뻐요. 자, 보기만 해도 먹음직스러운 진피 닭고기 튀김이 지금 다 완성됐는데요. 저희를 위해서 이렇게 약선 요리 만들어 주시느라 너무 수고가 많으세요. 谢谢。 아, 이렇게 먹음직스러운 음식 먹게 해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 그럼 우리 한번 같이 먹어볼까요? 그러죠. 예, 시엔치카. 아. 맛이 어떠세요? 味道不错， 맛있으시다고요? 괜찮아요? 향기롭고요. 상당히 좋습니다. 진피 닭고기 튀김. 아, 정말 너무 맛있어 보이는데요. 우리식으로는 어떻게 만들면 좋아요? 네, 우리식으로 할 때는 진피, 백출, 산사 세 가지를 써봤습니다. 네. 한국식에서는 음식 먹고 취했을 때 속을 편안하게 해주는 작용이 있고 대만식에서는 체력이 허하면서 소화가 안 될 때 식사 대용으로 좋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음식 먹고 체하는 걸 또 음식으로 가라앉히는군요. 네네. 네. 자, 진피 닭고기 튀김이었습니다. 건강을 위한 관심이 날로 높아져 가고 있는데요. 지켜보시면 도움이 될 만한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시간. 자, 이번에 어떤 내용입니까? 화련의 원주민들이 그 아미족들의 공연과 네. 또 자연경관이 뛰어난 그 야류를 보여드리고요. 예. 몽골리안 그 바비큐를 오늘 보여드리겠습니다. 몽골리안 바베큐요? 네. 아우, 이름만 들어도 너무 낭만적입니다. 근데 어디에 좋습니까? 이것은 그 5가지 고기로 되어 있는데 네. 온 전신의 그 원기를 회복시켜주고
체력을 좋게 해주는 그런 바비큐입니다. 예, 기대되시죠? 화련의 밤을 그야말로 멋지게 장식해줄 아미족 원주민들의 공연이 지금 시작되고 있습니다. 독특한 노래와 율동으로 보는 이들을 매혹시키는 아미족의 무용쇼. 첫 번째 순서는 관객들에게 환영의 뜻을 전하는 환영의 춤입니다. 아, 정말 매력적인 춤이네요. 의상도 아주 멋지고요. 네, 이 아미족의 공연은 춤과 노래를 통해서 자신들의 생활과 문화를 보여준다는 데 더욱 의미가 있는데요. 지금 보시는 춤은 벼농사를 지어서 추수를 한 후에 방아 찧는 모습이 잘 묘사되어 있죠. 네, 그러니까 농경 문화를 보여주는 거군요. 그러니까 옛날부터 이렇게 농사를 짓고 살았다는 뜻이요. 다음은 아미족만이 소유하는 독특한 타악기를 이용한 춤입니다. 저 원주민 아가씨들 손에 끼고 있는 게 바로 아미산봉인데요. 대나무로 만든 저 아미산봉은 흥을 돋구고 분위기를 고조시키는 역할을 하죠. 네, 그래서 그런지 정말 흥겨운 분위기네요. 지금 보시는 춤은 아미족이 옛날에 사냥을 즐기는 유명한 부족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춤이죠. 네. 어휴, 멧돼지를 잡았네요. 네, 지금 보시는 것이 바로 이 공연의 하이라이트 결혼식의 춤입니다. 아, 그래서 이렇게 쌍쌍이 앉아 있군요. 이 아미족의 결혼 풍습은 상당히 특이한데요. 마을에서 가장 세력 있는 할머니가 허락을 한 사람들에게만 술잔을 내리는데요. 네. 저 술을 받아 마시고 나서 신랑이 지게에다가 신부를 지고 자기 집으로 데려가면 그게 결혼식이 되는 겁니다. 재미있는 결혼식이네요. 이번에는 여러분을 자연의 나라, 신비의 나라로 초대합니다. 아마 보시면서 저런 데도 다 있구나 하는 생각이 드실 겁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와 있는 이곳 야류는요, 신이 만들어낸 조화, 이 절묘한 바위들이 시원한 바다를 배경으로 늘어서 있는 그런 신비로운 곳입니다. 이 바위들은 화산 폭발로 흘러내린 용암이 수천 년 동안 파도에 깎이고 다듬어지면서 지금의 모습으로 저렇게 만들어진 겁니다. 네. 어떤 조각가가 만들어도 저렇게 훌륭한 솜씨를 보이긴 힘들죠. 너무 멋지네요. 기른정 씨, 저 바위 보시고 뭔가 떠오르는 거 없어요? 글쎄요. 이 바위는 어머니의 가슴을 연상시킨다고 해서 네. 유방석이라는 독특한 이름을 갖고 있죠. 그러고 보니까 정말 그렇네요. 네, 그것보다 더 신기한 바위가 곧 등장할 겁니다. 네. 원장님, 이게 뭐예요? 이게 아름다운 그 여인의 뒷모습입니다. 그럼 이게 머리고, 여기 뒷머리, 당기까지. 이게 딴 거고요. 진짜 이 여자 머리. 정말 영락없는 소녀의 뒷모습이죠. 정말 그렇네요. 목이 붓네. 그리고 그 옆에 자리 잡은 또 하나의 바위는 소녀에게 잘 어울리는 듬직한 청년의 모습을 보는 것 같았는데요. 정말. 머리카락 그래서 두 같아서 바위를 그- 묶어서 연인석이라고 부른답니다. 네. 이곳에서 가장 유명한 바위가 바로 지금 보시는 이 여왕석입니다. 일명 클레오파트라의 머리라고 하죠. 네, 지금까지 신비에 가득 찬 자연의 예술 세계를 감상하셨는데요. 이번에는 요리 예술을 보실 차례입니다. 요리의 천국인 대만에서 빼놓을 수 없는 요리 중에 하나가 바로 몽골리안 바베큐입니다. 제가 지금 대만에서 이 몽골리안 바베큐를 가장 잘하는 요리집에 와 있는데요. 제가 여기까지 와서 그 요리를 안 먹어보고 갈 수는 없겠죠? 이 몽골리안 바베큐가 도대체 어떤 요리입니까? 10种的菜，这是属于自助式的，你喜欢吃什么肉就拿什么肉，然后那边有很多酱油、辣椒、大蒜。 그러니까 제가 순서를 잘 몰라요. 한번 시범을 보여주시면 제가 따라할게요. 예, 그리고 돼지고기입니다. 그 다음 소고기가 여긴 있네요. 또 당근. 토마토도 있네. 예. 여기 소스들이 이렇게 쫙 있는데. 새우기름? 새우기름이라는 것도 있나 봐요? 고추. 보기만 해도 매운 것 같아요.
然啊后 pineapple 是啊 pineapple 啊，我们这个师傅帮你烤啊。 아, 그런 다음 이제 여기다가 对 끼는 겁니까? 这师傅帮你烤。对。 재료를 화덕 위에 올려놓고 적당히 뒤적이면서 익히기만 하면 되는데요. 옛날에 징기스칸이 유럽 원정 때 방패와 창을 조리기구로 썼다고 해서 지금도 저렇게 비슷한 방식으로 요리를 한다고 합니다. 재료가 다 익었는지 눈으로 확인이 되세요? 这么方便啊？在上面看嘛，眼睛一看，能变出来就可以了嘛。 네, 재료가 다 익으면 저렇게 순식간에 담아서 식탁으로 가져가면 됩니다. 자, 여러분, 아까 그 먹음직스러운 화덕에서 만들어진 몽골리안 바베큐를 드디어 제가 먹을 시간이 됐습니다. 근데 너무 재료가 많아가지고 제가 어떻게 먹는지 모르겠거든요. 한번 여쭤보겠습니다. 把它打开， 아, 이렇게 구멍을 뚫어가지고 对， 가운데를 打开，然后把 에 烤肉包进去， 발라가지고 哎，烤肉包进去。 근데 전 잘 안 들어가요. 원장님 잘 들어가세요? 그냥 먹어요? 고기들하고 갖은 야채들 다 들었는데 이게 사람한테 어떻게 건강에 좋죠? 특별히 보니까 그 원기를 크게 보호하고 또 예. 비장과 오장육부를 보호하거든요. 그러면서 근골을 튼튼히 해줘요. 그러면 여기 지금 한국에 신선로 같이 생긴 게 있는데 이 안에 지금 국물이 보글보글 끓고 있거든요. 이게 뭐죠? 这个高汤里面 아, 涮一下， 지금 이렇게 好 고기를 涮一下， 담궈가지고 但是不要煮太久。 진짜 맛있어요. 맛있게 한데요? 네, 몽골리안 바베큐 정말 너무 독특하고 아주 멋진 요리인데요. 우리나라에서 응용하려면 어떻게 만들까요? 우리나라에서도 그대로 써도 되겠고요. 예. 고기의 그 특성과 효능을 비교해 본다면은 네. 쇠고기는 비장과 위장을 좋게 해주고 당뇨병과 부종에 치료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양고기는 상당히 성질이 뜨겁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몸에 열이 있는 사람들이 써서는 안 됩니다. 근데 그 산후에 회복에 좋다고 볼 수 있고 네. 돼지 고기는 가래와 기침을 멈추게 해주는 작용이 있습니다. 성질이 차기 때문에 속이 냉한 사람들은 좋지 않습니다. 네. 또 이제 사슴고기는 몸이 마른 사람들한테 살찌게 해주는 작용이 있고 정뇨 보강에도 좋습니다. 네. 닭고기는 비장과 위장을 좋게 해주고 젖이 안 나오는 산모한테 좋다고 볼 수 있습니다. 아, 그러니까 무조건 다 좋은 게 아니라요. 네, 증상에 따라서 고기를 또 알맞게 써야 되는군요. 네, 그렇습니다. 네. 몽골리안 바베큐 소개해드렸습니다. 실크로드를 따라가면서 동서 문명 교류의 현장을 보여드립니다. 중국 약선 요리 여행, 이번에 어디로 가보죠? 이번에는 실크로드의 기점인 서안의 그 풍물을 소개해드리겠습니다. 네. 그리고 요리는 식도암 환자에게 좋은 설리정향이라는 약선입니다. 참 중국 요리에는요, 예. 그 이름이 멋스러운 게 많아요. 그렇죠. 예. 예. 그 설리라 하는 것이 또 멋이 있는데요. 설리라면 눈설자, 배리자, 즉 배를 깎으면 눈과 같이 하얗다 해서 설리라고 합니다. 네, 그 하얀 속살. 예, 예. 아, 막 군침이 도는데요. 그럼 정향이라는 거죠? 정향은 약재 이름입니다. 네, 설리 정향 요리와 네. 함께 서안으로 가보시죠. 서안이 크게 번성했던 당나라 때는 세계에서 가장 큰 길은 장안으로 통한다라는 말이 유행했을 정도로 당시 서안에는 실크로드에서 온 이방 상인들이 가득했다고 하는데요. 사막을 헤치고 와서 성문이 열리기를 기다리는 그들에게 종루에서 울려 퍼진 종소리는 살아있다는 것을 깨닫게 해주는 생명의 소리였다고 합니다. 저 역시 그 종소리를 직접 듣지는 못했지만 실크로드 여행길 오른 나그네로서 그 옛날 그들의 심정을 충분히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았습니다. 네, 저기는요? 예, 노점상들이 몰려있는 뒷골목인데요. 진열된 많은 물건들 중에서 좀 특이한 것이 있는 한 가게에 들어가 봤습니다.
그동안 중국을 다니면서 이 토산품들을 많이 보았는데 대부분은 어느 도시나 비슷했거든요. 그런데 저것은 처음 보는 것이었습니다. 같은 거예요. 어디다 쓰는 거예요? 예, 그 소가죽으로 만든 인형인데요. 옛날에는 그림자를 비춰서 인형극을 할 때 사용했다고 그래요. 예, 오래된 것은 뭐 한 800년 이상 된 것도 있었습니다. 네. 이게 중심 잡는 거고. 아, 양귀비가 춤을 추고 있어요. 이렇게 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봤는데요. 예, 저것은 이슬람 사원인 청진사입니다. 실크로드를 통해서 동서를 오고 간 것이 뭐 단순히 물건만은 아니었다는 것을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기독교와 불교가 한당 시대에 실크로드를 통해서 서안에 들어왔는데 이슬람교 역시 당 고종 때 전파가 됐습니다. 최초에는 무역 왕래에 묻어서 뭐 외국인들에 의해 전해진 이슬람교지만은 현재 이 청진사에는 1만여 명의 신자가 있고 전국적으로는 1천만 명이 넘습니다. 저는 중국 안에요. 이슬람교도가 그렇게 많을 줄 몰랐거든요. 근데 이건 뭐예요? 무슨 국수 같은데요? 아, 네, 국수인데요. 이 국수치고는 면발이 참 굵죠? 네. 이제 드디어 서안의 명물을 소개해드리게 됐네요. 저것이 바로 광지면입니다. 넓을 광 잡아다닐지, 그러니까 면을 넓적하게 잡아다녀 만들었다는 뜻입니다. 보세요, 정말 뭐 허리띠만 하죠. 그렇군요. 예. 만드는 걸 보니까 뭐 너무 재미가 있어서 맛은 어떨지 궁금해졌습니다. 그래서 한 그릇만 시켜서 맛을 보기로 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제 광지면은 나눠 먹는다는 것이 원칙적으로 불가능한 음식입니다. 보십시오, 왜 그런지. 왜요? 예. 아, 면 하나가 워낙 기니까. 네, 예. 모두 한 가닥입니다. 이곳은 여러 가지 모양의 월병을 파는 곳입니다. 네. 섬사성의 특별한 월병이라고 합니다. 원래는 좀 큰데 섬사성의 월병은 좀 작아요. 네, 저희가 서안에 머무를 때가 바로 추석이었습니다. 네, 중국 사람들도 중추월병이라고 해서 특별히 많이 만들어서 팔았습니다. 그래서 저희도 송편처럼 그걸 먹으면서 여행을 했죠. 우리가 흔히 암하면은 위암이나 간암을 많이 떠올리게 되는데요. 식생활이 많이 서구화되면서 서양 사람들에게 많이 나타나는 암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도 많이 나타난다고 합니다. 안 박사님,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요즘 특히 많이 나타나는 암이 어떤 암이 있을까요? 예, 방금 말씀하신 대로 식생활로 인하여 나타나는 암으로는 식도암이나 위암 이런 것들이 많이 있겠죠. 아, 그게 그 서구화된 식생활 때문에 그런 겁니까? 예, 영향이 있을 수 있습니다. 아, 그렇군요. 오늘은 이곳 서안의 한국 식당에서 그런 암들에 좋은 요리를 소개해드리겠습니다. 설리정향이라고 하는 요리라고 하는데요. 배가 어떤 효과가 있을까요? 아, 여기는 대륙성 기후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배는 그 생진, 즉 진액을 생성시켜서 이 건조한 걸 방지할 수가 있습니다. 네. 介绍材料一下好吗?可以，这个是雪梨、 설리, 배입니다. 丁香、 정향, 冰糖， 얼음 설탕입니다. 这个有一定的那个医疗作用哈，对这个食道癌效果非常好。 네, 식도암에 좋다고 하는데요. 어떤 네. 효과가 있을까요? 아, 이 요리로 식도암을 치료한다기보다도 식도암 환자들이 구역이나 구토를 할 때 이 음식을 먹으면 그 구역 구토를 멈추게 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开始吧. 먼저 배는 요리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껍질은 모두 칼로 벗기더군요. 윗부분은 조금 잘라 뚜껑을 만든 다음 속을 파내서 이제 준비를 합니다. 그리고 정향을 저렇게 바늘 꽂듯이 배 겉에다가 꽂아줍니다. 구멍을 만들어 놓은 그 배 속에도 채워 넣습니다. 그리고 안에 또 정향을 넣는데요. 예. 안팎으로 정향이 예. 풀어지겠네요. 그리고 먼저 이제 이렇게 하고 나서요. 다시 1시간 동안 쪄내야 한다고 합니다. 네. 네, 那么我们去厨房好吗?好的。 네, 주방으로 가보죠. 그런데 이때 배에서 나오는 즙이 밑으로 빠져나가지 않도록 넓은 그릇을 배 밑에 받쳐서 이렇게 쪄야만 합니다. 네, 1시간이 지나면 배가 푹 쪄지는데요. 국물이 많이 생겼죠? 여기에 약간의 물을 붓고 얼음 설탕을 넣어서 다 녹을 때까지 가열을 합니다.
그리고 배는 정향을 뺀 후에 얼음, 설탕, 녹인물과 섞어서 믹서기에 갈면 완성이 됩니다. 벌써 냄새부터가 무척 약이 될 것만 같은 그런 냄새가 나는데요. 그러죠? 어떠세요? 아주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식도암 환자들은 네. 이 즙을 천천히 마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한번 그럼 맛을 보겠습니다. 品尝一下好吗?好的。 야, 참 묘하네요, 맛이. 되게 톡 쏘는 맛이 나는데요. 특히 저는 태어나서 이런 맛은 처음 느껴본 것 같습니다. 그러죠. 这个今天要喝几次好吗?一天喝3次。 하루에 3번 정도 마시면 좋다고 하는데요. 네. 그 세상 괴로움 중에 못 먹는 괴로움이 가장 크다고 하지 않습니까? 그렇죠. 식도암 환자들에게 아주 좋은 약선 요리가 될 것 같습니다. 今天谢谢你辛苦了. 네, 설리 정향을 소개해 주셨는데요. 제 생각에는 참 달달할 것 같거든요. 네. 근데 표정을 보니까 안 그러신 것 같아요. 그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 원래는 그 정향이라는 약재를 한 네. 15개, 즉 1g 정도만 배 하나에 이렇게 꽂게 돼 있는데 네. 그렇게 하면은 좀 시각적인 효과가 부족하다 해서 많이 예. 꽂았어요. 그 정향 냄새 때문에 네. 너무 진해서 먹을 수가 없었습니다. 네. 사실은. 그러니까 원래 그 제 용량을 예. 안 쓰신 거군요. 그렇죠. 네. 근데 중국에서도 저렇게 약선 요리에 배를 많이 이용하는 거 보면은요. 배가 우리 몸에 참 좋긴 좋은 모양이에요. 그렇습니다. 배는 그 기관지에는 가장 좋은 과일입니다. 네. 뭐 배하고 후추하고도 넣어서 무슨 요리도 만드는 거예요. 제가 본 적도 그렇습니까? 있는데요. 예. 근데 그럼 우리 배를 그냥 그대로 이용해서 만들어도 되나요? 예, 우리 배 그대로 이용해도 됩니다. 네. 우리는 우리 배를 이용해야 되고 예. 중국 사람들은 중국 배를 이용해야 돼요. 예, 역시 그렇네요. 네. 식도암에 예, 좋다고요? 식도암에 좋습니다. 네, 설리 정향을 소개해드렸습니다.